안녕하세요. 필로입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낭독하고 그 향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게시물 제목에 제가 필로의 이야기 구슬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제가 긴 작품들을 몇 번 나누고 난 후엔 시 혹은 짧은 에세이 낭독과 함께 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로의 천일야화쯤 될까요? 사소하지만 제 인생에 깊은 여운을 남긴 일화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듣고 읽은 이야기들 중에 함께 나눠보면 좋을 이야기들을 구슬을 꿰듯 하나씩 엮어나가 보려 합니다. 그러면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세 번째 여정,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님의 시 어떠셨나요? 제가 꽤 오래전 이 시를 처음 읽은 것은 어떤 친구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당시 이 시를 읽은 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은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런 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의 내용이 너무나 크고 뭐랄까요? 마치 저는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그저 작은 사람인데 누군가 저에게 저기 봐, 붕새가 지나가잖아. 붕새를 쫓아가. 그렇게 나지막히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꿈을 가진 마음에 붕새는 너무나 근사했지만 당시에 저에겐 붕새를 쫓을 설렘보다는 거리감이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막연히 떠올리게 되는 그루 혹은 큰 스승 같은 그런 사람은 평범한 제 곁에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뭔가 붕세가 있을 것 같은 세상으로부터도 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동안 이 시를 어느새 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몇 년이 지나 이 시를 다시 우연히 떠올리게 됐을 때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그동안 잘 살아왔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시에서의 그런 사람은 여전히 멀고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부대끼면서 사람에 대한 체념과 불신이 좀 쌓인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고백하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참 몇 년이 흘렀고 이렇게 낭독의 향기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을 보내며 살아온 시간 그리고 만나온 사람 사건들을 떠올려 보자니 우연히 다시 이 시가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떤 질문을 저에게 했을까요? 질문 대신에 과거에 서로 다른 시간에 흩어져 있던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만났던 시간, 이유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두 분 다 제가 딱 한 번씩 스친 택시 기사님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함석헌님의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로의 이야기 구슬 첫째 알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와 저녁에 외부에서 일정이 많았고 짐도 무척 많았습니다. 과외 전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과외 학생 집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도 조금 촉박했고 짐도 많아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고 학생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택시를 잡느라 좀 고생을 하고 과외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과외 학생 집은 어느 전 대통령이 살고 계신 집과 같은 골목에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 주민이 아닌 경우 보통 골목 어귀에서 경호원분들의 간단한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그날도 택시를 서둘러 내리며 어느 집으로 과외를 하러 간다고 경호원분께 말을 하고 급하게 뛰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 미안하고 체면도 안 서는데 학생 앞에서 차분히 공부를 시작하려니 티는 안 내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한 30여 분이 지났을 때 그 빌라 건물 아래층에서부터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 소리가 점차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맨 꼭대기층이던
과외 학생 집도 벨이 울렸습니다. 여중생이던 제 학생은 비디오폰에 뜬 낯선 남자 얼굴을 보고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겁을 냈지만 전 선생님이 같이 있고 아래층에서부터 묻는 소리가 들린 걸 보니 무슨 일인지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며 학생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탔던 그 택시 기사님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 문 앞에 서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아,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지폐를 적은 돈으로 잘못 냈나 아니면 돈을 안 내고 내렸나 하면서 당황했고요. 그랬는데 기사님께서 내미신 것은 제 작은 핸드백이었습니다. 손님이 짐이 너무 많고 급해서 이 중요한 걸 놓고 내리셨더라고요. 하시면서요. 다른 손님 태우러 이동하시는 중에 우연히 좌석에 제 핸드백을 발견했는데 안에 보니 지갑과 핸드폰이 모두 들어 있어서 연락이 오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제가 내렸던 골목 앞 경호원분께 아까 그 여자 손님이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지 봤냐고 물어보고 그 경호원이 대충 짚어준 건물 2개를 그렇게 가가호호 두드리시면서 저를 찾으셨던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를요. 너무 놀라고 뭔가 지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호의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그 손님 넘치는 시간에 부탁하지도 않은 것을 들고 그 번거로운 모든 수고를 마다 안고 제 앞에 서 계셨던 기사님.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신 거리만큼 택시비를 지불하고 또 감사비도 드리고 싶다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그 기사님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과외하러 간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나와서 지갑도 핸드폰도 없으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너무 기쁘다시며 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여중생을 보시더니 학생 기다리니 얼른 가서 수업하라시며 계단을 뛰어내려가셨습니다. 성함이라도 좀 하고 여쭙지만 손사래를 찌시며 그냥 바삐 뛰어내려가셨습니다. 압니다. 지어낸 얘기라 치더라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제가 다시 생각해도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제가 겪은 일이어서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한 제 감상을 여기서 더하지는 않고 2번째 택시 기사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제가 이번 연말 함석헌님을 시를 다시 떠올렸을 때
왜 어떤 질문이 아닌 이 두 분 택시기사님이 떠올랐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택시기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어른분께 인사를 드릴 일이 있어 강변터미널로 가야 했는데 그날도 예매한 버스 시간이 조금 촉박해 택시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고향 가시나 봐요 라고 물으시길래 아니요, 인사드릴 어르신이 계셔서 가는 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청년이시네.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그 멀리까지 가고 라고 하셨습니다. 뜻밖의 칭찬에 머쓱해진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어색한 침묵이 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기사님께서 오후에 가시는 걸 보니 내일 돌아오시려나 봐요 하고 하시기에 아니요, 오늘 밤에 돌아옵니다 라고 답해놓고선 괜히 멋쩍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세상이 험해서 밤에 돌아오면 걱정이네요 하고 불쑥 뱉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사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손님, 세상이 험하지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쁜 사람들은 크게 티를 내면서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곧 터미널에 도착했고 어르신 잘 뵙고 오시라며 기사님은 떠나셨습니다. 앞의 첫 번째 기사님 이야기에 비하면 짧지요. 많은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짧은 대화가 제 마음에 항상 울립니다. 특히 제가 나쁜 일을 겪거나 세상에 체념하고 불신에 지려 할 때면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고 싶지만 언뜻 동의할 수가 없는 마음도 드실 수 있고, 동의하시는 분 혹은 아니다 싶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이 이야기에 다른 제 의견을 붙이지 않고 이제 왜 제가 함석헌님의 시에 이 두 기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떠올렸었습니다. 그러한 친구이자 타인을 생각해 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시를 떠올렸을 땐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잘 살아왔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자신을 떠올려 본 것이지요. 제 자신을 향하지만 결국은 그 어떤 그루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다가가 있는지 그런 타자를 제 자신에 비추어 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정말 한참의 세월이 지나 다시 이 시를 만났을 땐 제게 특정한 그루나 큰 스승 혹은 썩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 제 자신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도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평범한 제 이웃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택시 기사님으로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는 때로 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래 산 사람, 전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답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삶의 오묘한 고비들을 지나오면서 제 자신의 무력함도 많이 경험했지만 한편 그때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길 위에서 우연히 스치듯 만난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으로 그 크고 작은 고비를 넘겼던 적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체념이나 불신, 두려움이 생기려 할 때 그런 제 마음을 막아서고 붙들어주던 것은 이렇듯 작은 이웃들의 얼굴이었고 행위와 말들이었습니다. 10번에 8번쯤은 좋지 않은 혹은 씁쓸하고 슬픈 일들이 벌어져 한숨이 나다가도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쯤은 이런 이웃들을 만납니다. 꼭 저에게 좋은 것을 해준 분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제 핸드백을 찾아주신 기사님의 호의와는 종류가 다르고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땐 야단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제 막연하고 습관적인 비관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 조금은 불편하고 무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말씀은 큰 절망 앞에서도 한 번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불행을 그저 불행으로 거리를 두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지만 나는 또 언젠가 좋은 일을 겪을 테고 그 덕분에 나는 또 그 다음에 힘든 시간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읊조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저에게 함석헌님이 던지시는 필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은 더욱 명료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그리고 때로는 조금 불편한 그런데 가까운 이웃들이 저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때론 가족의 얼굴로, 때론 동료, 친구의 얼굴로, 혹은 잠시 스치는 그 누군가의 말과 행위, 혹은 찰나의 눈빛 하나로 아무도 그러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두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 역시 코로나의 영향 아래 많은 것을 바꾸고 적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을 다지게 한 힘은 큰 철학적 명언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 상을 닦고 콩나물을 따는 어느 사장님의 모습, 전시회가 취소되고 작품을 팔 기회도 없는데도 매일 새벽 돌을 깨며 작품을 닦고 자신을 닦는 어느 예술가의 모습, 우는 애를 들쳐업고 자신도 울 일이 넘쳐나지만 그날 구울 빵을 구워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젊은 엄마, 공장이 돌아가야 직원도 결국 같이 살지 않냐며 줄어든 월급에도 야근을 마다 않는 어느 젊은 직원의 말, 이런 것들이 지친 저를 다시 세워주었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낼 수 있게 등을 밀어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넘쳐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가깝고 사소하고 때론 불편하고 지긋지긋한 얼굴들이지만 그들이 있어 말리길 떠나며 처자를 부탁할 수 있고 저 마음이야 하며 좀 덜 외로워도 하고 너만은 살아다오 저만은 살려두오 하고 내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놀라운 순간도 경험하게 되고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으며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싶게도 되고 아니 라는 그 한마디에 돌 같은 내 결심도 한번 다시 풀어나 보게 되는 그런 사람. 필로에게 올해 겨울 크리스마스. 그런 사람은 그런 작은 얼굴들, 그들의 말과 행위, 작은 몸짓과 눈빛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직하며 남은 일주일쯤에 2021년을 잘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사람이 남은 연말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먼 기억으로부터의 방문이든 실제의 우연으로든 말입니다. 그러면 필로의 이야기굿을 첫 번째 알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필로가 나누는 낭독의 향기 네 번째 여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